그래서 상황 자체는 우리가 반도체 혹은 이런 재료가 있을 때 얇은 방막을 만들고 여기에 자기장을 딱 걸어주면 여기 전류 흘렸을 때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IX로 흘려주면 요 수직인 방향으로 전압계를 딱 걸어주면 전압이 딱 생기더라. 홀 전압이랑 생기는데 자기장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세지면 전하가 많이 휘어지는 게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전압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압이 크면 클수록 이 재료의 캐리어 농도가 높아지더라 라는 거고요. 똑같은 캐리어 농도일 때 두께가 얇을수록 또 이 홀 전압이 커지고요. 그래서 요지는 캐리어 농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그 재료에 절을 흘려주고 자기장 딱 걸어서 수직으로 걸리는 전압을 딱 재면 이 속에 있는 캐리어 농도를 알 수 있다. 제가 유도한 방법은 하나의 머저리티 캐리어인 경우였죠, 그죠? 이게 이제 머저리티 캐리어, 마이너리 캐리어 섞여 있을 때에도 사실은 계산 가능한데 교재에서는 우리가 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캐리어 농도가 나왔으면 뒤에 나온 얘기 뭐냐면 캐리어 농도를 아니까 우리 전기 전도도라는 거는 N-E 뮤잖아요, 그죠? 전기 전도도가 N이 뮤니까 결과적으로 전기 전도도를 알고 우리 이건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저항 R이 이제 시그마 분의 1에 A 분의 L이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흘려준 전류하고 여기 측정된 전압을 알면 여기에서 저항을 I분의 IX분의 VX RX분의 VX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L도 알고 단면적도 아니까 시그마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흘려준 전류에 대해서 걸린 그 흐른 방향의 전압을 아니까 저항도 알고 또 두께와 폭과 거리를 아니까 전기 전도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 전도도가 계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앞에서 계산한 캐리어 농도를 싹 넣으면 모빌리티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홀 이펙트를 재면 전하 이동도, 그다음 전하 밀도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하의 종류는 얘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질문이 사실 있었는데 이제 보면 전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I가 흐른다 그랬을 때 홀이라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렉트론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겁니다. 그죠? 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랬을 때 안에 있는 머저리티 캐리어가 플러스라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라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보면 QV에 곱하기 B가 로렌츠 힘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QV인데 플러스 전하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전자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V 방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차지는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V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QV 했는 것은 홀이나 일렉트론이나 사실 값이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휘어지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플러스라면 여기에 플러스가 쌓이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해 보면 이게 안에 있는 게 머저리티 캐리어가 플러스라면 여기에 한쪽에 플러스가 많이 쌓이는 거고 만약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마이너스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쌓이니까 요 수직인 방향에 전압을 우리가 잰다 그랬을 때 요 플러스 쌓이는 쪽이 플러스로 정의한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머저리티 캐리어인 경우는 부호가 반대인 전압이 생길 거다라고 해서 전하의 종류도 딱 재보면 이렇게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홀 효과를 이용해서 그 캐리어 농도를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할 때 이제 센서 같은 것도 우리가 이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가끔 많이 센서 딱 들어가 보면 여기 자기장 센서라고 있습니다. 자기장 센서가 마그네틱 센서 있으면 여기에 홀 센서라고 있죠, 그죠? 홀 센서라고 있는데 홀 거꾸로 캐리어 농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단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홀 센서 이래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건 다리 세 개만 딱 나와 있죠, 그죠? 안에 그냥 IC 칩화 해가지고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 다리 세 개만 돼 있는데 원래는 다리 네 개 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홀 센서 해서 이제 자기장을 측정하는 센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터에도 이제 이거를 동기화할 때 이렇게 돌아가는 탁탁탁 돌아가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작은 홀 센서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여기까지가 그 5장, 여기까지가 제가 했을 때 5장에 이 트랜스포트 캐리어가 흘러갈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에 걸렸을 때 드리프트, 그다음 농도 차가 있을 때 디퓨전,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하나의 응용인데 임퓨리티에 의해서 그레이디드 했을 때 이게 농도가 이제 9배라 그러죠. 달라질 때 어떤 이 드리프트하고 디퓨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홀 이펙트는 이제 이거를 그 자기장이 들어가서 캐리어 농도를 어떻게 실험적으로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5장 어떻게 이해가 좀 됐습니까, 여러분? 예,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데 질문 제가 올려놓은 Q&A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로 바꿨습니다. 구글 문서로 바꿨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 늦게 뜨질 않아가지고 구글 문서로 바꿨으니까 제가 됐고 어제 질문에 이게 딱 있더라고 보니까 어제 질문에 제가 질문 여기 어제 질문에 딱 있던데 이제 제가 어제 질문까지 보니까 3월 27일 링크를 보니까 네, 3월 여기 보니까 어제 이거 아닌가? 잠깐만요. 페이지 제일 끝에. 예. 요런 질문도 좋거든요. 보면 이렇게 보면 그 일렉트릭 포텐셜을 계산할 때 그레이디드 임퓨리티 컨센트레이션 돼 있을 때 EF를 상수 처리한 이유가 뭐냐? 제가 미분할 때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한 것만 딱 남겨놓고 페르미 레벨은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으로 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제가 답을 하긴 했지만 요 전체적으로 그 뭔가를 붙여놨을 때 다른 걸 붙여놨을 때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도록 전하가 움직인다라는 거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계산한 영역에서 컨스턴트를 두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이제 하는데요. 6장의 그 어떤 그 컨셉을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분의 전하가 어떻게 흐르느냐라고 돼 있는데 여분이라고 사실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돼 있는데 사실 반도체 내에 생긴 여분의 전하는 어떻게 흐를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4장, 5장에서 배웠던 거는 평형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베일런스 밴드 전자가 뚝 올라가서 컨덕션 밴드 꽉 채워서 요 농도하고 요 농도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충분히 시간을 기다렸을 때 걔가 온도 T가 유지되고 있을 때 전체 전자하고 홀에 대한 양에 대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온도가 팍 올라갔어요. 그래 평형 가만히 잘 돼 있는데 갑자기 팍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온도 펄스가 팍 주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제가 그래도 질문하기 좋겠죠. 예, 박현종, 예. 그다음에 이원정,
오늘은 없네. 이무원, 황윤도 오늘 다 없네요. 어떻게 다 없는 사람은 골라서 이렇게 하지? 임정준, 예. 온도가 펄스 형태로 팍 갑자기 뜨거워졌다 식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딱 어떤 잘 모르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김회성, 예. 이철중, 예. 이종환, 예. 온도 갑자기 팍 뜨거워졌다가 식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반도체 안에 특히 전자 전공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강민, 오늘은 희한하게 다 그러네. 김기훈, 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밀도가 변화할 것 같다. 예. 좋은 첫 출발이고, 예. 밀도가 변화할 것 같다. 박상준, 예. 그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갑자기 흘렀다 안 흘렀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이준혁, 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전자 전공 농도가 갑자기 바뀔 것이다. 예, 여러 사람 대답하니까 답이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와 전공 밀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온도가 갑자기 확 뜨거워졌다 식어버리면 우리 반도체 재료가 있으면 한쪽만 뜨거워졌다 식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 전체가 확 뜨거워져 식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뜨거워지면 막 그 결정 구조가 막 떨고 있잖아요, 이게. 더 많이 떠는 거잖아요, 그죠? 더 많이 떨면 거기에 갇혀있던 전자가 밸런스 밴드에 바인딩 돼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올라가서 전자 농도가 순간적으로 확 늡니다. 전공 농도도 순간적으로 확 늡니다. 자, 늘었다가 또 식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확 식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다가 재결합하겠죠, 그죠? 그 재결합해서 얘가 원래 온도 상태, 평형 상태 더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갑자기 온도가 확 늘었다가 식었을 때 순간적으로 전자가 생기고 홀이 생기는데 이 양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크기가 같겠죠, 그죠? 크게 같습니다. 크게 같고, 그럼 일렉트론 홀이 딱 생겼는데 그 순간에 얘가 좀 지나면 분명한 거는 평형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되고 리컴비네이션 되는 프로세스가 이 비평형 상태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 똑같은 일이 빛을 쬐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빛을 확 쬐면 큰 에너지 빛을 딱 쬐면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빛이 뜨 와가지고 그 에너지 딱 받아가지고 확 올라갑니다. 빛을 받아도. 그 포토 다이오드나 나중에 배우게 포토 다이오드나 그다음에 솔라셀 같이 이제 일렉트론 홀이 딱 만들어지면서 얘가 전기장에서 싹 움직이면서 전류로 이제 기하게 되는데 이런 일렉트론 홀이 또 순간 생겼다. 빛이 다 꺼지면 얘가 또 온도가 이퀄리브리엄 도달해야 되니까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요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 생긴 여분의 전하는 이제 이런 비평형 상태에 따라서 넌 이퀄리브리엄 그리고 익세스 캐리어가 생기는데 그 원인은 아까처럼 온도 변화, 그 다음에 빛 변화 같은 게 있겠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방사선 같은 거. 방사선 같은 경우도 비행기 타고 오래 타고 다니면 우주선을 많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큰 에너지의 빛을 이제 방사선을 맞으면 반도체도 맞으면 깨지거든요, 이게. 큰 애 받으면 걔도 일렉트론과 홀이 딱 만들어지면서 성질이 바뀝니다. 성질이 바뀌어서 얘가 기존의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아니라 방사선이 많은 상태에서는 얘가 아예 성질이 완전 달라져 버리겠죠. 계속 켜져 있으면. 그죠?
그럼 계속 켜져 있는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후쿠시마 원전 있죠. 후쿠시마 원전에 이렇게 방사선이 많은 상태에서 로봇을 이렇게 제어를 해서 보냈다. 그랬을 때 얘가 작동을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로봇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다 상해 버리기 때문에 반도체 자체가 작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로봇이 가더라도 걔가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철 같은 건 좀 견디겠죠. 구조는 견디지만 안에 반도체 그 자체가 그 견디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아니면 특성이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우주선에 지금 인공위성이 많잖아요, 그죠? 인공위성이 많은데 인공위성도 반도체를 많이 쓰겠죠, 그죠? 그런 반도체도 사실은 우주선이 많이 내리쬐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여기서는 잘 작동하던 반도체 칩이 올라가면 작동 안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평형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외부에서 레디에이션, 그 에너지를 가진 그런 방사선이나 빛이나 온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캐리어 제너레이션 앤 리컴비네이션이 타이틀에 딱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인데 MB 폴라 트랜스포트도 있죠, 그죠? MB가 뭡니까, 여러분? MB가 양면에 해당되는 둘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MB가. 그래서 MB 폴라니까 양극성을 가진 것의 트랜스포트니까 이렇게 비평형 상태에서 생긴 전자와 홀이 과연 어떻게 흐를 것이냐 해서 이 트랜스포트를 이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라는 것은 평형 상태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평형 상태에서 최외곽 일단 에너지인데, 아니면 평균으로 환산해서 중간에 이미지너리한 그런 라인을 반도체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평형 상태에서는 전자와 홀이 각각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자만 만들어졌다 생각했을 때에는 페르미 레벨이 어딜까? 홀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홀만 만들어졌다 생각했을 때 페르미 어딜까? 그래서 그냥 페르미 레벨 그러면 이퀄리브리엄 도달한 상태에서의 평균 에너지인데, 얘가 일렉트론 홀이 같이 생겼으니까 사실은 평균은 중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렉트론만 생겼다 생각했을 때 가상의 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그 페르미 평균 상태가 아니지만 쿼자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쿼자이 페르미 레벨은 일렉트론 입장에서 얘가 순간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홀 입장에서 얘가 순간 어디 가느냐, 그 라인이 바로 쿼자이 페르미 레벨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익세스 캐리어 라이프 타임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평형 상태에서 재결합한다 그랬죠. 그럼 과연 얼마 후에 얘가 재결합할 것이냐? 라이프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얘가 플러스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재결합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빛이 탁 쪼였는데 순간적으로 한번 생겼다가 바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켜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라이프 타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이펙트는 이제 우리가 물성 전자에서도 우리 결점, 레티스, 그리고 반도체가 처음에서 약간 다르긴 했지만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 FCC 플러스 4개의 베이시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구조다 그랬는데, 그게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표면이 있어서 잘려 있잖아요, 그죠? 표면이 있으면 과연 표면과 벌크 중간에 이퀄리브리엄 도달한 상태의 벌크 서피스는 다르거든요. 벌크 상태에서 설명을 기껏 했는데 지금까지 얘를 서피스 상태가 되면 얘가 표면에 여러 가지 상태가 생깁니다. 표면에서는 과연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이 우리 6장에서 다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답만 먼저 생각해 보면 이 MB 폴라 트랜스포트 돼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 생기면 얘들이 따로 놀 것 같아요, 같이 갈 것 같아요, 느낌에. 플러스 마이너스 딱 생겼어요. 그럼 그 둘이가 따로 갈 것 같아요, 같이 갈 것 같아요? 자, 따로 갈 것 같다 소리 사람 들어봐요. 같이 갈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바로 왜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플러스가 생겼잖아요, 그죠? 생겼는데 얘가 외부에 전기장이 딱 생겨서 해보면 따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예를 들면 플러스가 생겼는데 여기에 전기장이 딱 걸려 있다면 얘가 반대로 해서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난 우리 홀 이펙트 할 때도 그렇고 얘가 로컬하게 보면 여기로 간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그레이디드 임퓨리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래 간다는 얘기는 내부에 무슨 인터널 필드가 생긴다 그랬죠. 더 못 가게 하는 거. 그레이디드 임퓨리티 컨센트레이션이 있을 때 한쪽으로 쫙 가면 여기에 거꾸로 쌓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되면서 더 이상 못 가게 만드는 필드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전기장이 딱 걸렸을 때 딱 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가야 되는데 얘만 딱 놓고 보면 인터널한 반대의 필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체 큰 일렉트릭 필드 따지면 사실은 얘가 되게 작긴 하지만 요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같이 가는 게 사실은 답이 맞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커플이 딱 여러분 커플이 딱 생겼는데 강하게 따로 떼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고 웬만하면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내부적으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앰비폴라 트랜스포트가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캐리어가 이제 있을 때하고 익세스 캐리어가 같이 다닐 때 상황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캐리어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이라는 타이틀이 그다지 생소하지 않게끔 제가 설명을 방금 했고, 자 그러면 이 캐리어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언제 생기고 리컴비네이션은 어떻게 생기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소리 내어서 여기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예, 읽어보니까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급격한 환경 변화라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온도가 급격히 변하거나 혹은 비세조일 때 평형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얘가 비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전자가 많고 홀이 많고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으면 온도에 의해서는 순식간에 온도란 게 이제 이 볼츠만 막스웰 분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높은 온도에 그 분포하는 전자가 일부 있는 거죠, 그죠? 있으니까 혹은 빛이 쪼여졌다, 한유라는 빛이 졌다 그랬을 때 여기에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딱 비워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면서 얘가 쫙 올라가면서 이게 바로 제너레이션이거든요. 제너레이션 생성이 되고 그다음 여기에 있던 전자 가다가 특정 일정 이상 지나면 홀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다시 붙어서 얘가 리컴비네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니까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리컴비네이션 하는 것은 밴드 투 밴드 리컴비네이션이다 라는 거고, 이게 열 평형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것의 개수하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리컴비네이션 되는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야지 스테디 스테이트 일정한 항상 온도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이 항상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평형 상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얘가 밸런싱이 되어 있는 상태가 평형 상태입니다. 이게 평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열 평형 상태에서는 전자가 제너레이션 되는 율하고 그 다음에 홀이 제너레이션 율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리컴비네이션 되는 거하고 홀이 리컴비네이션 되는 값의 요 크기는 다 같습니다. 다 같아야지 맞겠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이런 방금 이렇게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밴드 투 밴드로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런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도너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사이에 어떤 레벨을 만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한 번에 안 올라가고 전자가 올라가서 여기 한 번 걸쳤다가 그 다음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랩이 될 수 있거든요. 트랩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여기 결합을 해서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밴드와 밴드 사이에 어떤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 레벨이라 하면 다른 임퓨리티가 있거나 혹은 결함이 있거나 해서 거기에 전자가 갇힐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밴드갭 내에서 트랩과 그 다음에 이 리컴비네이션의 어떤 센터가 될 수 있다. 이 트랩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평형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자는 원래 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농도에다가 컨덕션 밴드 전체 전자 농도에다가 델타 M만큼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홀은 원래 이퀄리브리엄일 때, 서멀 이퀄리브리엄일 때 P0의 홀 농도에다가 온도 극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델타 P만큼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델타 N과 델타 P가 델타 N과 델타 P가 같죠, 그죠? 네, 같습니다. 같고 이때 비평형 상태에서는 평형 상태에서는 N0, P0는 NI의 제곱이다 하는 조건이 성립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머저리티 캐리어를 알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기도 하죠. 여러 문제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밸런싱인데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체 전자 농도하고 밸런스 밴드 전체 전자 농도를 이제 곱을 하면 이게 인트린직이나 익스트린직이나 상관없이 평형 상태에서는 NI 제곱이 만족됩니다. 만족되는데 여기 순간적으로 이 캐리어가 생겼잖아요. 델타 N과 델타 P가 생겨서 1호 생기면 이 N이 평형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N과 P를 곱을 한 양은 요 관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N0, P0 곱을 한 것은 인트린직한 캐리어 농도의 제곱이다라는 것은 평형 상태일 때 여러분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다음 비평형 상태일 때는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캐리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캐리어 만들어진 상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비평형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는 건데요. 여기에서 항상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이렇게 항상 그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컨덕션 밴드하고 요래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가고 있을 겁니다. 가다가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또 플러스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 여기 좌표가 x축이 x거든요. 공간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오던 게 여기 이렇게 같은 위치 마이너스가 오던 같은 위치에서 얘가 결합을 하는 게 재결합입니다. 그래서 재결합하고 여기도 재결을 하면 마이너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가 싹 사라지면서 원래 없던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컴비네이션 하는 거는 이제 전자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율하고 그 다음에 홀의 리컴비네이션 되는 율이 항상 같이 일어나니까 얘가 리컴비네이션 한 거나 얘가 어차피 같은 이벤트잖아요. 그죠? 전자가 결합하거나 홀이 결합하거나 사실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런 생각해보면 이 전자의 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시간에 대해서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어떤 걸 비례하냐면 온도 그 시간에 따라서 인트린직한 이벤트 캐리어 제너레이션 항상 있죠, 여러분. 왜 주변이 뜨거우니까 열평형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올라가는 게 있으면 항상 있어서 분명한 거는 NI에 위에 일렉트론이 생기고 제곱의 NI에 밑에 이거는 전자 농도고 얘는 홀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NI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비례하는 값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시간에 대해서 감소하는 이거는 이제 증가하는 플러스 파트입니다.
플러스 파트고, 그 다음에 시간에서 감소하는 거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만나면 줄어들죠. 그죠?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마이너스의 전자 농도하고 홀의 농도 곱을 한 거.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확률, 홀이 있을 확률 두 개를 곱을 하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재결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전자가 없어질 확률은 결과적 확률을 이게 했을 때 전자 밀도하고 홀 밀도를 곱을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지 얘가 재결합하면서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전자 그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줄어드는 파트고 얘는 늘어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NT에 P의 T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N의 T가 요 캐리어 인트린직한 것에 이제 비례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A의 NI의 제곱 플러스고, 그다음 마이너스 B의 NN의 T의 P의 T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트린직한 캐리어 제너레이션, 일반적 캐리어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전자가 늘어나는 비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빠지는 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만나서 재결합할 때 서로 농도에 비례하니까 두 개 프로덕트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평형 상태일 때 보면 이 dn과 dt가 평형 상태일 t가 주어지고 이퀄리브리움 평형 상태일 이퀄리브리움일 때는 얘가 dn의 dt가 0이잖아요. 그죠? 평형 상태일 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평형 상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a의 ni의 제곱 마이너스 b의 n0 p0로 쓸 수 있습니다. nt는 시간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평형 상태의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얘가 0이니까 얘도 같이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b는 여기서 a의 ni 제곱은 b의 n0의 p0 되니까 여기에서 b라는 것은 n0의 p0분의 a의 ni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b 요거를 쓰면 a의 ni의 제곱 마이너스 nt의 pt가 되면 이제 이거를 이걸 넣었을 때 a가 이렇게 이게 이퀄리브리움일 때 얘가 0이 되니까 결국 ni 제곱은 n0 p0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디테일 밸런싱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기 때문에 요 값이 요 뒤에 계수를 이렇게 a로 묶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죠. 그죠? 풀어도 되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전자 밀도의 차이는 요 a 값을 이제 제가 알파란 값으로 하고 리컴비네이션 되는 율에 하고 ni의 제곱 마이너스의 nt의 p의 t로 교재 나온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이퀄리브리움일 때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캐리어 그의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이게 제너레이션 된다 그러면 n은 n0의 델타 n입니다. 요게 이제 제너레이션 된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d n0 플러스의 델타 n의 dt는 알파 r의 ni의 제곱에 n0 플러스 델타 n 플러스 p0의 델타 p.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쓰면 요거는 앞에 거는 이제 얘는 시간에 대해서 이퀄리브리움일 때 0이니까 미분항 0이니까 d의 델타 n의 dt는 요 앞에 이렇게 보면 알파 r의 ni의 제곱에
N0 P0의 마이너스 P0의 델타 N에 마이너스 N0의 델타 P에 마이너스의 델타 N의 델타 P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관계에서 이제 뭐를 이제 생각하냐면요. 로우 레벨 인젝션. 자, 로우 레벨 인젝션. 그러니까 이분에 전하가 생기는 게 굉장히 낮은 비율로 생각하고 요 시기에서 일단 P타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P타입. P타입 반도체인데 순간적으로 열 펄스가 딱 들어와서 델타 N과 델타 P가 생기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고 이 비율이 되게 작은 비율이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델타 N이란 것은 P0보다 되게 작은 상태고 N0도 P0보다 되게 작은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P타입이니까 이 N0와 P0도 P타입 특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자, 이때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P타입인데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니까 D의 델타 N의 DT가 되고요. 우변의 델타 N과 델타 P는 사실은 델타 N과 델타 P 같은데 제곱을 해서 되게 작아지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평형 상태 ni 제곱 n0 p0는 값이 어떻습니까? 평형 상태니까 n0하고 p0를 곱을 한 것은 ni 제곱하고 같죠, 그죠? 같으니까 앞에 딱 떨어져 나가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남는 거는 이제 p0가 크니까 델타 n0는 되게 작은 값이니까 얘도 날아가고, 결과적으로 알파 r의 이 네 가지 턴 가운데, 다섯 가지 턴 가운데 얘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는 작은 걸 근사하고, 그 다음에 얘 중에 그나마 살아있는 거는 큰 값, 마이너스 P0의 델타 N, 얘가 남습니다. 근사됩니다, 이렇게. 로우 레벨 인젝션의 P타입이라는 가정에서. 그럼 요거는 되게 쉬운 이퀘이션 바뀌었죠, 그죠? 시간에 대한 미분했으니까 델타 N분의 D의 델타 N으로 하고, 마이너스 알파 R의 P0의 DT 이렇게 생각해 보면 로그의 델타 N에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델타 N0분의 델타 N이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 R의 P0의 T입니다. 그럼 여기 해보면 델타 N이 뭐냐면 델타 N 제로에 대해서 얘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R의 P0의 T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위에 지금 출발할 때 리컴비네이션 되어서 전자가 줄어드는 게 이렇다라고 하고, 요렇게 인트린지하게 생기는 것은 플러스 파트고, 그 다음에 얘가 전자 농도하고 홀의 농도가 서로 높으면 곱에 의해서 비례하니까 마이너스로 되는데, 이퀄리브리움일 때 얘가 값이 같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게 0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의 개수 알파 r로 우리가 리컴비네이션 레이트에 대한 개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가정하에서 익세스 캐리어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n이 n0 플러스 델타 n으로 바뀌었고, 여기 전자도 n0 플러스 델타 n 같은 수의 p0 플러스 델타 p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로우 레벨 인젝션, 이게 생기는 게 적은 양에 생겼다 라고 하고, 가정을 P타입이다 가정을 하고 하니까 델타 N이 P0보다 되게 작다, 그리고 N0도 P0도 되게 작다 하니까 얘가 근사가 되는데, 얘가 제곱이니까 얘는 제곱을 0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ni 제곱 n0 p0는 이퀄리브리움이니까 얘도 0으로 보내고, 이 둘 중에 뭐가 도미넌트 하냐 그랬을 때 p0가 크니까 p0만 남기고 얘는 작은 값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p0 델타 n만 남기고 근사를 했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 P타입인 경우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게 이렇게 식이 주어지고, 이런 식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델타 N과 델타 P가 같은 값이기 때문에 홀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익세스 캐리어는 요 관계에 따라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딱 보니까 이거는 초기에 t가 0일 때 t가 순간적으로 생겼는 게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의 델타 n의 제로라면 이렇게 떨어져서 0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의 익세스 0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한 상황을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할 때 갑자기 생긴 것들은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재결합할 거다. 그 재결합하는데 그 재결합하는 관계식을 유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걸 타임 디펜던스 엑스포넨셜이니까 이거를 델타 n의 제로의 엑스포넨셜에 우리가 그 회로에서 잘 쓰는 거 있죠. 타임 컨스턴트. 타임 컨스턴트를 마이너스에 타우에 전자니까 전자가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n 제로 전자가 줄어드는 타임 컨스턴트 분의 t.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p 타입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순간 생겼다가 쭉 사라지는데 시간에 대한 타임 컨스턴트가 뭐에 의해서 정의되느냐 하면 얘는 이거 보면 알파 R의 P0 홀의 농도에 반비례하는 타임 컨스턴트로 얘가 확 줄어드는구나, 빨리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자 홀이 딱 생겼어요. 근데 쫙 사라지잖아요. 그죠? 사라지는데 얘가 사라질 때 머저리티 캐리어 양에 비례하는 타임 컨스턴트 반비례하는 시간으로 쭉 줄어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딱 생겼어요. 여기는 P타입이니까 홀이 많은 세상이죠. 그죠? 근데 이게 온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 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딱 생겼어요. 근데 마이너스 입장에서는 주변에 뭐가 보입니까? P타입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생겼을 때 그 생긴 전자는 주변에 보니까 플러스만 잔뜩 보이죠. 보이니까 이 양이 많을수록 얘는 금방 그 재결합해서 사라지겠죠. 그죠? 그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식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재결합하는 어떤 코에피션트고 P0는 전자 입장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입장에서 머저리티 캐리어 양이 많을수록 빨리 재결합할 테니까 빨리 없어질 거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P타입이 아니라 N타입이라 그러면 사실 제가 방금 설명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생겼어요. 딱 생겼는데 주변을 그때는 홀 입장에서 주변을 딱 보니까 N타입인데 주변이 다 마이너스 차징되어 있는 머저리티 캐리어의 세상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생겼을 때 플러스가 이제 주변에 마이너스 재결합을 해서 얘가 싹 사라지겠죠. 그죠? 사라지는 거를 할 때 똑같이 로우 레벨의 인젝션이고 그리고 N타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 익세스 캐리어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하면 그때는 이제 델타 N 델타 요돼 있는데 요 식을 그대로 써주면서요. 써주면서 식을 그럼 이때는 D에 델타 P 홀에 대한 요 N타입인 경우에 N타입 마이너 델타 T에 DT는 하고 그 다음에 알파 R에 서머 이퀴블일 때 NI 제곱하고 N0 마이 P0는 여전히 0이고 그 다음 얘는 같은 양인데 제곱이니까 더 적은 양이 되고 그 다음 이게 N타입이라면 이게 N0가 P0보다 클 거고요. N0가 델타 P보다 되게 클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여기서 큰 거는 남은 게 알파 R에 마이너스 N0가 클 거니까 델타 P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N타입인 경우는 N0가 P0보다 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N타입인 경우는 D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똑같이 식이 형태가 같죠. 그죠? 식 형태가 여기 같으니까 여기 보니까 결국 N타입일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익세스 캐리어는 P는 델타 P의 제로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R의 N0의 T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이제 델타 P 제로의 이 타임 컨스턴트를 홀 입장에서 타우의 P0라 홀의 리컴비네이션 타임으로 생각하고 T로 해서 타우의 P0는 알파 R의 N의 제로분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관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직관적인 그림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반도체 이제 어디 갇혀 있는 전화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변의 세상이 다 N-타입 세상이다. 주변이 다 P-타입 세상이다. 그러면 요 작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입장에서는 머저리티 캐리어한테 금방 잡아먹히겠구나. 금방 결합해서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리콤비네이션 되는 것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1분만 쉴까요, 여러분? 네, 1분만 쉽시다. 네. 기지개 담기고. 네. 네. 상수, 저기 주어진 상수겠죠. 비례상수. 물질마다 또 다 다르겠죠, 그죠? 네. 자, 기지 한번 켜고 또 시작할까요? 예, 한번 봅시다. 아이고, 예, 또 해봅시다, 한번. 자, 지금 비평형 상태에서 그 캐리어의 그 변화를 제가 요 식이거든요. 비평형 상태 균형 그랬을 때, 앞에서 그 제가 수식으로 설명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캐리어가 비평상, 이거 소리 내서 제가 방금 얘기한 거니까 소리에 우물우물 해도 되고 수식도 우물우물 읽어도 되니까 우물우물 해가 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자, 설명한 거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점점 크게 줄어들었다 그죠? 네. 뭐꼭 저한테 안 들리더라도 여러분 뭐 내면에 들리면 되니까 좀 이렇게 체득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된 게, 자, 익세스 캐리어가 재결합해서 사라지는구나 라는 거를 방금 배웠죠, 그죠? 자,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입니다. 트랜스포트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까 제가 계산하기 전에 같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죠? 같이 다닌다 그랬을 때 같이 다니는 거니까 앰비폴라 트랜스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익세스 일렉트론과 익세스 홀을 얘가 같이 땡기면서 다닌다라는 겁니다. 땡기면 다니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독립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여러분이 등산을 갈 때 그 등산을 가면 제일 빠른 사람 속도에 맞추게 됩니까? 제일 느린 사람 속도에 맞추게 됩니까? 제일 느린 사람 속도에 맞추게 되죠, 그죠? 아무래도 마이너에 해당되는 그런 그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결정될 겁니다. 머저리티가 다 100m 육상 선수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늦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얘가 흐를 때 답을 먼저 얘기하면 독립적이지 않고 같은 확산기에서 전화 이동도 같이 움직이는데 얘가 확산도 빠르기 위해서 낮은 거, 마이너리티 캐리어, 마이너리티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게 지금 할 얘기거든요.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 그 등산을 가더라도 제일 느린 사람 결정될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새로 생겼지만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모빌리티 결정될 거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자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볼 때 요 식을 바로 보기보다는 제가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익세스 캐리어가 어떻게 트랜스포트 되느냐 했을 때 이전에 배웠던 거 비슷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 플럭스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지난 시간 비슷한 디퓨전 할 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거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플럭스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오고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들어오는 거를 홀로 생각하면 F의 플럭스를 표현하고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것의 개수를 이제 플럭스 F로 표현하고, 요거를 홀에 대해서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X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가는 거를 F에 똑같이 P 홀이고, 그 다음에 X 방향이고 플러스인데, 요거의 차이점은 요게 X고 좌표가 X 플러스 DX입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DX 위치에서의 플럭스, 나가는 플럭스고, 요거는 X 위치에서의 플럭스입니다. 다음에 요 속에 여러분 온도 차가 팍 생기면 뭐가 내부적으로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그죠? 제너레이션 되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요게 dx고, 그 다음에 얘가 dy고, 얘가 dg인, 높이가 dg인 각설탕입니다. 요 안에 생기는 거는, 빛에 딱 조였을 때, 혹은 온도가 갑자기 생겼을 때, 뭔가 플러스로 생길 수 있는 게 플러스에, 우리가 홀이니까 홀이 생기는 것의 볼륨, dx, dy, dg라는 값으로 단위 부피당 생성되는 홀에 제너레이션 되는 거에 그 부피를 곱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생긴 개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기면, 홀이 생겼으면 얘가 리컨비네이션 하죠.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면 여기에 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빼지냐면 리컨비네이션에서 리컨비네이션 된 우리 위에서 보면 마이너스의 타우의 P 제로, P의 T, 시간에 대해서 T로 할게요. P의 T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P. 자,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P, 요 홀의 양이니까, 홀의 양이 이렇게 타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줄어든다 생각하고, 단위 부피당 줄어드는 거고, 리컨비네이션 되는 거니까요. dx, dy, dg 만큼 개수가 줄어든다 해서 얘는 리컨비네이션 돼서 없어지는 거, 얘는 제너레이션 돼서 생기는 거, 어디 dx, dy, dg 요 각설탕 안에. 그러면 요 안에 순수하게 늘어난 것의 홀의 개수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에서 나가는 걸 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F의 P에 나가는 거가 P, 들어오는 게 PX 플러스의 X고요. 나가는 게 F의 PX의 플러스인데 X 플러스 DX가 나가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전체 요게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증가, 시간당 증가하는 거니까 요게 dy, dg 단면적, 요게 dy고 dg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것의 양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뺀 것이 이 dx, dy, dg 각설탕 속에 늘어난 입자의 개수입니다. 홀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증가하는 거, 제너레이션 되는 거에 dx, dy, dg고요.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거, 마이너스에 타우에 pt에 p에 dx, dy, dg는 얘는 줄어드는 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사실은 이 볼륨 속에 시간에 대해서만 증가하는 거, 라운드 p에 라운드 t 이렇게 해서 여기에 dx에 dy, dg가 될 거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생각해 보면 요걸 테일러 정리를 하게 되면 f의 px의 플러스의 x 플러스의 라운드 f의 플러스의 px를 라운드 x로 하고 dx 한 것과 같습니다. 요 플러스 dx는 dx가 되게 작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앞에 거 떨어지고 요 뒤에 1차 미분은 나오니까 결과적 식이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볼륨 속에 t에 대한 변화는 마이너스의 라운드의 플럭스 폴의 플러스 성분의 x에 대한 미분 여기 dx가 dy, dg 되니까 다 약분되겠죠, 그죠? 마이너스의 플러스의 얘가 dx, dy, dg하고 dx, dy, dg가 약분되니까 g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타우의 홀에 대한 시간에 대한 타임 컨스턴트 분의 p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똑같이 해보면 전자도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전자도 해보면 라운드 n의 개수가 라운드 t는 마이너스의 라운드 x의 라운드 f의 전자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의 g의 전자이고 전자의 리컴비네이션 타임 n의 t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fn 플러스를 일렉트론과 홀의 일렉트론 파티클의 플럭스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파티클의 플럭스입니다. 그 다음 F의 P의 플러스는 홀의 파티클 개수에 대한 플럭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 FP하고 플러스하고 FN 플러스하고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는 건데요. 요거를 이제 전류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F의 P의 플러스는 전류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를 곱을 하면 바로 전류에 대한 플럭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자는 마이너스죠. 전자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플럭스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을 해야지 전류에 대한 전류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플럭스 실제 흘러간 차지 양과 다음에 전류하고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럼 전류는 이 플럭스는 플러스 2분의 JP가 F의 P의 플러스이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JN이 전자에 대한 플럭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플럭스는 우리가 이 전류 밀도를 생각해 보면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 커런트의 B가 될 텐데요. 요거를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 커런트하고 B가 될 텐데요. 자, 전류가 플럭스가 생각해 보면 이 홀인 경우에 그 농도 구배하고 전류 방향이 그레디언트하고 전류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홀의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전류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레디언트는 어느 방향입니까? 낮은 데에서 높은 거잖아요. 그럼 전류 방향은 얘는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프트에 의한 것은 얘기할 때 뮤 P의 P 여기 시그마 가운데 시그마는 우리가 P 뮤 P E 이렇게 할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의 디퓨전 컨스턴트 d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관계가 여기에서 나오고 실제 흘러가는 플럭스하고 전류가 같은 방향이니까 생각해 보면 같은 방향이고 전기장과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하고 반대 방향이다. 방향을 좀 따져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밑에 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는 라운드 N과 라운드 X가 되고 그다음에 이 필드에 있으면 이 그 전자의 드리프트에 대한 방향은 그 전기장과 드리프트 방향은 같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그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의 뮤 n의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차진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실제 플럭스는 그레디언트 전자로 했을 때는 똑같이 마이너스의 위에 개수에 대한 거니까 마이너스 d n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건 플럭스니까 또 이미 커런트 덴시티 이미 마이너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 거는요. 이 FP 플러스하고 FN 마이너스를 여기에 각각 넣기 위한 거거든요.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밑에 거를 위에 거를 여기 넣고 그 다음 밑에 거를 넣으면 좌변에 캐리어 농도 그 다음 우변에 보니까 모빌리티하고 디퓨전 컨스턴트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과 리컴비네이션 네 가지가 들어가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딱 보더라도 제가 이게 식이 복잡하니까 제가 천천히 최대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 식을 넣으면 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뮤p의 p에 합쳐 p하고 e를 곱을 거 라운드 미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요 상수니까 x에 대해서 제곱을 한 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fn 마이너스는 요게 뮤n과 캐리어 농도하고 일렉트릭 필드를 곱을 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미분할 때 여기는 dn 라운드 n 라운드 x가 상수기 때문에 얘만 딱 미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식을 쭉 쓰면요. 머리 여러분 제가 한번 쓰면 라운드 p에 라운드 t는 마이너스 뮤 p에 그대로 써준 겁니다, 여러분. PE에 라운드 X 플러스 DP에 적어도 2차 미분이 나오죠, 지금. 얘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 있는 거거든요. 2차 미분이 나오네. 왠지 라플라시안 비슷한 게 나오네. 생각하면 마이너스에 P에 타우에 PT 그 다음에 전자의 밀도는 T에 얘가 뮤 N에 라운드에 N에 E에 라운드 T 플러스에 dn의 라운드 제곱 n의 라운드 x 제곱 플러스에 gn의 마이너스에 타우 nt p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큰 화면을 보니까 오히려 보기 좋을 거래요. 여기서 얘를 여기 대입을 하면 이 식이 쭉 나오고 얘를 여기 대입하면 이 식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데 이걸 보니까 위에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서 뭘 했냐면 이거 할 때 t에 대해서 이거 하나 유도했었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거 이거 유도 설정을 했었는데 요거 하나 했는데 그다음 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익세스 캐리어잖아요, 그죠? 전자가 좀 더 생기는 거, 홀이 좀 더 생기는 거인데 지금 여기에서 아까 원래 평형 상태의 전자에서 좀 더 생긴 거를 넣어서 익세스 캐리어 관점에서 식을 쭉 유도를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그 작은 볼륨소를 생각해서 이 속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가 안에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생기는 거, 제너레이션 되는 거하고 안에 재결합하는 거, 빼진 거를 하면서 요 들어온 것은 전기장 혹은 농도 차이에서 들어왔고, 나간 것도 전기장 혹은 농도 차이 나간 것이니까 요거를 정리한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자, 이 식이니까 그 다음 할 거는 뭐냐면 N은 예, 예, 잠깐만요. 제가 뭐, 뒤에 지금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식에서 예. 아, 예. 잘못 썼다 그죠? 예, 잘못 썼죠? 예. 당연히 T가 아니겠죠. 예, 예, 잘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X. 이게 맞겠죠. 그죠? 예, 계속 X를 했었으니까. 그죠? 예, X랑 미분이 되겠습니다. 가끔 틀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 뭐냐면, P는 P 플러스 델타 P, P0의 델타 P가 될 때, N은 N0에서 델타 N일 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XS 캐리어인데 델타 P하고 델타 N이 같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해석이 같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식에 대입을 하는 건데, 이 대입하기 전에 식을 조금 한 번만 더 간소화 시켜볼게요. 한번. 여기에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뭐냐면, 제가 DP의 라운드 제곱, P의 라운드 X 제곱, 이걸 잠깐만요. 요걸 여기 대입을 해볼게요. 한번 대입을 해보면 라운드 P의 라운드 T는 사실은 라운드 델타 P만 남습니다. P0는 시간 미분했을 때 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뮤 P의 라운드의 P0 플러스 델타 P의 E의 라운드 X 플러스 DP의 라운드 제곱 라운드 X 제곱의 P0의 델타 P가 되고 플러스 GP의 마이너스 타우 PT의 P0 플러스 델타 P.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걸 남겨두면요. 이거는 DP의 델타 제곱의 라운드 제곱의 델타 P의 라운드 X 제곱 이렇게 남기고요. 요걸 보면 마이너스 뮤 P의 E가 잠깐만요. P의 E P의 라운드 X의 E를 밖으로 빼고 P0 플러스 델타 P 하는 거하고 뮤 P의 P0 플러스 델타 P의 라운드 E의 라운드 X 얘를 둘로 나눴습니다. 뭐냐면 앞에 P0 델타 P가 두 개 함수 곱이잖아요. 그래서 곱이니까 앞에 거는 E를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뒤에는 P0 델타 P를 밖으로 빼고 E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GP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타우 PT에 그냥 P로 표현할게요. P로 하고 라운드 T에 델타 P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얘는 뭐가 되냐면 라운드 X의 델타 P가 되고요. 얘는 그냥 표현할 때 P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DP의 라운드 제곱의 델타 P 라운드 X 제곱 마이너스의 뮤 P로 묶어내서 E의 라운드의 델타 P의
라운드 x 플러스의 p에 라운드에 e에 라운드 x 요거를 p로 넣었고요. 플러스에 gp에 마이너스 타우 pt의 p는 라운드의 델타 p의 라운드 t다라는 식이 좀 복잡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보면 전자인 경우에도 dn의 라운드 제곱에 델타 n이 같기 때문에 표현을 바꿔서 델타 n으로 하고 라운드 x 제곱에 똑같이 플러스 밑에 부호가 반대입니다. 플러스는 요거 때문이죠. 얘는 마이너스 뮤p고 플러스 뮤n이니까 플러스 뮤n에 똑같이 e의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델타 e에 델타 p 델타 이거 안 되지. 델타 n의 라운드 x에 플러스의 n의 라운드 e에 라운드 x에 플러스의 g n의 마이너스의 타우에 n의 t에 n의 라운드 t에 라운드의 델타 n. 아무래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적어도 상을 봅시다 한번. 상을 보면 자 봅시다. 작은 볼륨소가 있습니다. 있을 때 전기장 혹은 농도 차이에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 나가는 거, 이 안에서 생기는 거, 이 안에서 재결합하는 거가 이 안에서 시간에 대한 그 농도의 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에 전자와 홀이 있으면 익세스 캐리어 관점에서 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거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 익세스 캐리어니까 플러스 홀이 생긴 거하고 일렉트론 생긴 거하고 각각 델타 P, 델타 N인데 각각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하고 공간에 대한 변화, 이렇게 양적인 거는 실제 공간에 있는 양이고 하나는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면요, 요 아래 디퓨전이 일종의 디퓨전 컨스턴트 곱혀 있으니까 디퓨전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이게 앰비폴라한 경우에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이 앰비폴라한 익세스 캐리어에 대한 관계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거는 디퓨전에 관한 농도 어떤 차에 대한 거하고 시간에 대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될 거는 이제 이것이 흐를 때 어떻게 흐를 것이냐라는 건데, 여러분 그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 식이 좀 헷갈리니까 이 계산한 걸 보면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한 세미컨 가정했을 때 요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이 방금 제가 유도를 한 겁니다. 방금 유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일렉트릭 필드가 걸릴 때 이제 앰비폴라한 디퓨전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쉽게 바뀝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보면 요걸 가지고 잘 정리를 하면 한 두 개가 하나의 이 쌍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식이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러면 하나가 되면 결국 델타 N 됐는데, 요걸 하나에 대해서 식을 딱 표현했을 때 이펙티브하게 디퓨전 컨스턴트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바뀌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 이런 그 이펙티브하게 두 개가 다닐 때 어떤 디퓨전 컨스턴트를 이제 평균적으로 따를 것이냐, 두 개 다닐 때 어떤 모빌리티를 가지고 따를 것이냐라고 생각하고 예식을 바꿔서 예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 다음 요거를 여러분 좀 보고 오면, 얘가 어떻게 보고 오면 내가 일렉트론과 홀이 익세스 캐리어가 생겼을 때 얘가 어떻게 다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